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양자정보 연구를 하고 있는 진승범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양자정보 연구지원센터에서 진행 중인 신진연구인력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를 해서 현재는 폴란드에 있는 ICTQT라는 양자정보 이론연구센터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ICTQT는 어떤 곳인가요? 폴란드라는 나라는 사실 한국에서 심지어 이제 양자정보 하시는 분들도 좀 생소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수학과 물리 등 순수 학문에서 상당히 뛰어난 학자들 많이 배출을 했고 현재도 그 양자정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방문 연구원으로 있는 ICTQT라는 곳은 그 센터장으로 계시는 분이 이제 양자광학 쪽에서 대가이신 마렉 주콥스키 선생이시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양자정보 그 초기 혁명 단계에서부터 큰 기여를 했던 호로트츠키 패밀리, 제 아버지부터 그 3형제가 모두 현재 양자정보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연구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아주 재밌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ICTQT의 연구 환경은 굉장히 자유롭고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과도 연구 주제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다가 서로 이제 마음이 맞고 흥미가 서로 돋으면 즉석에서라도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아주 생기 넘치고 활발한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이론물리센터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속해 있는 그룹은 안나 벨렌세인치 박사가 그룹 리더로 있는 퀀텀 파운데이션 그룹입니다. 그래서 퀀텀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존의 양자역학을 하는 주류의 흐름은 양자역학에서 갖고 있는 수학적인 성질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채 그것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했다면 퀀텀 파운데이션은 쉽게 말해서 왜 대체 자연계가 그런 법칙들로 양자역학의 법칙들로 움직일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질문을 던지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있는 ICTQT의 퀀텀 파운데이션 연구팀이 그 중에서도 상당히 세계적으로 뛰어난 젊은 연구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한국에서는 사실 많이 연구가 되고 있지 않은 분야인데 제가 연수 프로그램의 방문 연구소로서 지원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고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ICTQT 중에서 제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연구소는 안나 벨렌세인츠 박사님이 그룹 리더로 있는 퀀텀 파운데이션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퀀텀 파운데이션이라는 건 사실 국내에서 이렇게 그렇게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는 아닌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양자역학의 어떤 다양한 그 엑시엄 같은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양자역학적인 특성들이 자연에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연구를 하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ICTQT에 가게 된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퀀텀 파운데이션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연구자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신진연구인력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일단 그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순수 국내파 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사까지 다 한국에서 전부 마쳤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대학원에서 전공 분야가 고에너지 이론 쪽에서 수리물리를 전공을 하고 학위를 마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분야를 조금 옮겨서 양자정보 이론 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그 네트워크 부분도 많이 부족했었고 그래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좀 고군분투해온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시야를 넓게 할 수 있는 어떤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 항상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마침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양자정보 지원센터에서 그런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코로나 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 중에 지원을 하게 됐고요. 조금 더 직접적인 이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원을 하기 몇 달 전에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저는 이 연구는 상당히 오리지널리티가 높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양자정보학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연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야심차게 내놨었는데 반응이 좀 상처를 크게 입을 정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내 연구가 왜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못 끌까? 혹은 문제는 뭐고? 아니면 예를 들면 사람들이 단지 이제 내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연구를 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못 받고 있다면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유수의 연구기관에 가서 사람들에게 내 연구를 알리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고심 끝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연수를 위해 준비했던 일이 있을까요? 일단 그것도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연구적인 부분에서 준비를 많이 했어야 됐고, 이제 폴란드라는 낯선 곳에 적응하기 위한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준비도 많이 필요했는데요. 연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냥 당연히 이제 내가 가려고 하는 연구실에 연구자들이 그동안 어떤 연구를 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들의 논문이나 이제 톡 자료를 좀 많이 봤었고요. 그다음에 그걸 공부를 하면서 그들이 했던 일과 내가 한 일 간의 접점을 잘 찾아서 어떻게 콜라보레이션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가기 전에 준비하면서 몇 달간 했었던 것 같고요. 긴장도 좀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동안에 그렇게 뛰어난 학자들에게 밀리지 않고 잘 연구를 하기 위한 준비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부분은 사실 저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한국인들이 그렇겠지만 폴란드의 어떤 자연 환경과 생활 환경에 대해서 낯설고 잘 모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걱정도 좀 하고 좀 조사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출국하는 날짜가 이제 11월 말, 12월 때였기 때문에 이제 동유럽에서도 북쪽이라는 환경을 고려해서 좀 월동 준비를 좀 많이 해가지고 갔습니다. 뭐 히트텍이라거나 전기장판 이런 걸 좀 많이 준비해 갔었고요. 근데 가보니까 이제 거기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짐이 쓸데없이 많게 갔었는데 어쨌건 그런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현재 연수 생활 중에 연구 내용이나 활동을 말씀해 주세요. 일단 현재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인 그래프라는 수학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프라는 건 쉽게 말하면 다양한 물체들이 존재하면 그 물체들 간의 어떤 관계 혹은 운동성 이런 것들을 노드라는 것의 연결 관계 및 노드들의 어떤 물리량으로서 단순화시키고 추상화하는 그런 수학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프라는 수학적인 모델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물리학도 혹은 이제 양자 정보학도 예외는 아닌데, 제가 처음에 그래프라는 개념을 양자정보학에서 도입을 하게 된 첫 번째 상황은 일단 양자 동일 입자, 그러니까 아이덴티컬 파티클로 이루어진 동일 입자 시스템들이 퀀텀 네트워크 안에서 산란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양자 얽힘의 상태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개념 성질들만 잘 뽑아내서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프라는 것이 그 목적에 가장 부합이 된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결합을 시킬 생각을 처음 했었고요. 근데 연결시킨 뒤에 양자 물리 시스템들의 상호 관계에서 생기는 얽힘 관계를 그래프라는 수학적인 모델로 추상화시킬 경우에 굉장히 근본적인 성질을 사람이 이론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프 이론 자체는 이미 수학자들이 굉장히 잘 정립을 해놓은 굉장히 유용한 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폴란드 ISTQT에 가기 전에 했던 연구가 이제 그런 두 개의 관계들의 매핑을 정의를 하고 그로부터 양자 네트워크 체계와 네트워크 체계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얽힘 상태들의 관계를 그래프 추상화 안에서 엮어내는 그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게 유용한 이유는 사실 최종적인 양자 정보학자들이 원하는 결과라면 얽힘 상태, 예를 들면
양자적 비국소성을 갖는 얽힘 상태를 얻고 싶은 건데, 그 얽힘 상태를 얻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뭐 광자라거나 트랩트 아이온 같은 그런 동일 입자들로 이루어진 양자 물리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 된다라는 원론적인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네트워크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설계를 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양자 정보를 갖고 있는 얽힘 상태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론적인 그 설명이랄까요? 그런 정량적인 관계에 대한 파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그 모델들을 제시했지만 그게 일종의 근본적으로 말했을 때 trial and error 메소드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번 이제 회로를 원하는 상태마다 회로를 재구성해야 되는 그런 작업을 거쳐야 했던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가졌던 아이디어는 이 두 개의 시스템을 다 그래프 안에서 추상화를 해버리면 이 그래프 픽처 자체가 두 개의 세계를 연결하는 아주 이론적으로 엘레강트한 다리가 돼서 그 안에서 우리가 뛰어난 수학자들이 잘 만들어 놓은 그래프 매핑 안에서의 띠오리들을 활용을 했을 때 굉장히 간단한 방식으로 양자 회로들을 설계해서 양자 얽힘을 얻어내는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걸 파악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아이스티큐티에서 하고 있는 것도 이제 그런 원론적인 전제를 유지한 채로 기존에 제가 한국에서 했던 거는 포스셀렉션 기반한 그 얽힘 체계 생성에 대한 걸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논문 같은 경우는 헤럴디드 스킴 안에서 그것을 생성하는, 또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그래프 차원에서 어떤 아주 그것들의 관계를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결과들을 많이 찾아내는 그런 연구를 현재 했었고요. 나아가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 그래프를 기반으로 한 연구는 관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프 이론을 내세웠을 때는 제가 양자역학 체계를 먼저 보고 나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수학적인 모델로서의 그 그래프를 도입을 생각을 했었다면, 지금 제가 가능성을 확인을 한 부분은 그래프 자체와 그래프 안에서의 어떤 법칙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 양자역학뿐이 아니라 양자역학보다 어쩌면 더 근본적일 수도 있는 성질들까지 파악하는 포스트 퀀텀 피노미나들도 그 그래프 자체로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가설이 설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아직은 사실 그냥 아이디어를 이제 현지 학자들과 공유를 하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확인하면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 단계인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포스트 퀀텀 테오리 같은 경우는 퀀텀 파운데이션 분야에 사실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학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분야는 아니어서, 예, 연수를 제가 간 의미랄까요? 보람이 있는 그런 연구라고 사실 할 수가 있겠죠. 예. 폴란드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사실 자잘하게 뭐 에피소드라거나 뭐 이상한 일들은 참 많았었는데, 이게 뭐 한 가지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주로 이제 언어 관련된 문제,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참 애매한 게, 사실은 제가 이제 벌써 폴란드에 가서 이제 1년을 채우고 지금 잠시 한국에 온 건데 폴란드 말을 아직도 거의 못합니다. 이게 왜냐면 어차피 연구소에 가면 연구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은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영어를 더 이제 날카롭게 해서 이제 그들과 디스커션을 하고 생각이 안 맞을 경우에 좀 빠르게 세게 얘기해서 영어로 좀 상대를 누르기도 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다 보니까 영어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반면에, 또 의외로 이렇게 뭐 한국도 어쩌면 외국인들이 생각하기 그럴 것 같은데 폴란드어를 안 배우고도 생존의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제 21세기에서 발달된 기술 덕분에. 그래서 구글 트랜슬레이터도 있고 해서. 근데 이제 아무튼 그래서 제가 사실상 할 수 있는 폴란드 그 표현이 딱 두 가지인데 이제 땡큐와 헬로우 정도.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해당되는 게 이제 진쿠예고요.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굿데이 정도에 해당되는 게 진도 브랜드. 이제 굳이 또 두 개가 소리가 이제 진 비슷하게 시작을 하니까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가끔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 상황에서 맞게 말을 하려고 그러면 헷갈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식당에 가서 학생 식당처럼 배식을 받는 그런 곳이었는데, 마침 제 바로 앞에 그 폴란드 동료가 밥을 받았었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먼저 딱 식판을 놓고서 이제 인사를 하더라고요. 진도브레라고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거 달라 해서 이제 그 배식 해주시는 분한테 이제 받아서 이제 진구해하고 가는데, 아,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서 진도브레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진구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거 아닌데 하는데 이제 저는 그냥 실수할 수도 있지 했는데 그 배식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갑자기 자기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감사합니다 한 거니까, 그러니 막 자기 다른 분이랑 막 쑥덕쑥하면서 엄청 웃으시더니 저를 똑바로 보면서 진부부래라고 말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좀 민망하기도 하면서 역시 말이라는 게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네, 그런 에피소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재밌는 에피소드였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그 정도 했습니다. 네. 연구자로서 앞으로의 연구 방향, 그리고 가고 싶은 길을 말씀해 주세요. 사실 뭐 제가 장기적으로 뭘 하고 싶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사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연구가 재밌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연구자들끼리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는 참 행복한 게 취미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런 거에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꿈이라고 하면 이렇게 연구를 계속 할 수 있게끔 그런 상황 안에서 재밌는 연구들을 더 많이 하는 게 제 미래의 꿈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현재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래프 이론에 기반을 해서 양자 현상들 혹은 이제 포스트 퀀텀 피노미나까지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어떤 좀 더 일반화된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에 지금 제가 가능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좋은 연구 결과를 많이 내고 제대로 된 뭔가 연구 체계를 확립을 해서 사람들과 함께 그 장기적으로 재밌는 연구를 많이 하는, 그게 제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이 연수 프로그램에 선정이 된 게 굉장히 저로서는 연구자로서 전환점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참 운이 좋았다라고 사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수 생활을 하는 동안 경제적인 지원도 안정적으로 잘 해주고, 또 이제 펀드를 갖고 해외에 좋은 연구기관에 노크를 해서 제가 그들과 디스커션을 하고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라는 게 특히 저 같은 이제 순수 국내파 학자로서는 참 귀한 기회인데, 그런 연구 기회를 제공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양자정부지원센터에 정말로 빈말이 아니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고 싶거나 혹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연구에서 목적성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해외에 선도적인 연구 기관들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저는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좀 맞나요? 한정부터 한번 지금.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선이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이렇게. 사실 뭐 보시는 분들이 이제 뭐 연구하는 분들이 다 보실 것이고 일반 대중 강연이 아니니까 말이 굉장히 길어졌네요.